자, 이번엔 수동 갑니다. 수동. 여러분, 수동이 직접 수동과 간접 수동, 그 다음에 존경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야만 하는데요. 이 중에서 직접 수동은 나 맞음 당했어. 사기 당했어. 도둑 맞았어. 이렇게 진짜 당하는 걸 직접 수동이라고 해요. 문맥상 여기선 진짜 피해를 당하다로 해석을 할 때는 그걸 직접 수동이라고 하고 나머지 두 가지 해석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똑같은 수동태에 코랄리루가 만약에 나왔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 당하다로 해석이 안 될 경우 그럴 땐 대부분 다 무엇 해지다예요. 오게 되다, 와지다, 글이 쓰여지다, 읽게 되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 수동을 사용하셔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자, 이게 수동태 표현인데 이 카카레르라는 동사 자체의 변형이 문맥상 당하다. 보통 이럴 경우 어색하죠. 그럼 직접 수동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쓰게 되다, 쓰여지다. 어색하지 않죠? 간접 수동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존경이에요. 존경. 보이세요? 하시다. 3그룹, 2그룹, 1그룹, 그룹 상관없이 무조건 수동태 중에 마지막 해석은 존경이라는 표현인데 상대에게만 상대 X 동사 하시다에 사용할 수 있고 나에게 쓰면 안 돼요. 나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상대 앞에서. 존경이라는 건 상대 행위를 높이는 거잖아요. 즉, 세 가지 해석 중에 독특한 유형이 이 존경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의 공식보다는 조금 격식의 정도가 낮아요. 이 말은 가벼운 회화체라는 얘기예요. 가벼운 회화체.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저 같은 강사분들이 강단에 쓰셔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언제 일본에 가셨습니까? 간단하게 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셨어요 라고 이렇게 가볍게 어투를 어요체로 바꾸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수동을 많이 써요. 이쿠라는 동사가 원래 존경의 표현이 이라시자르라고 따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건 극이에요. 극존경. 얘를 더 가볍고 격식 없이 격 없이 조금 부드럽지만 존경은 존경 어투인 게 이게 수동이에요. 이쿠. 자, 1그룹 나이 형태로 바꾸시고 레르를 붙이면 수동태가 되는데요. 이카나이 나이 형태로 바꾸시고 레르를 붙여서 이카레르가 가시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방금 문장에서는 미나상 이츠 니혼니 이카레마시다까? 라고 물어봐요. 이카레마시다까? 그럼 여기에선 감 당했습니까? 아니죠. 가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가셨습니까?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언제 일본에 가셨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카크 1그룹이라서 카카레르라고 제가 바뀐다 그랬죠. 카카나이 나이 형태로 바꾸고. 자, 이 상태에서 카카레르는 쓰게 되다라고 문맥상 해석도 가능하지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될 경우에는 다 존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본어로 쓰셨습니까? 라고 문장을 제가 물어봐요. 그럼 이럴 때 카키마시다까가 정중체고 얘를 존경체로 높이면 카카레마시다까 하고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시면 쓰셨습니까가 된다는 얘기예요. 쓰셨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의 행위를 높이고 싶은데 조금은 가볍게 회화체로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수동태를 쓰시면 돼요. 수동의 공식을 지금 외우셔서 수동태로 말씀하시면 이걸 당하다와 뭐뭐 해지다로 해석 절대 일본인들 안 해요.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바로 이게 경어로서 사용됐는지 문맥상 유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듣고 아, 지금 뭐뭐 하시는구나, 먹으시는구나, 뭐 하시는구나 핑퐁의 대화에서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1그룹의 경우 어떻게? 나이 형태로 바꾸고 레르. 자, 2그룹은 아까 라레르라 그랬죠? 뭐 빼고? 루 빼고. 이거 뭐랑 같다? 가는 거 같다 그랬죠? 그 다음 3그룹 스르 가볼게요. 스르는 달라요. 자, 3그룹 스르가 가능형이 됐기로면 수동태의 경우에는 그냥 사레르예요. 사레르. 자, 똑같은 운전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서 활용을 해볼게요. 자, 운전은 운텐이죠. 운전을 할 수 있다로 바꾸면 운텐 스르가 운텐 데기르가 되죠. 데기르. 자, 그럼 운전을 하게 되다 혹은 하시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운텐 사레르로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운텐 사레르.
3그룹 스르니까 앞에 변형 따윈 없죠. 그냥 스르 자체를 사레루로 바꾸시면 됩니다. 뭐랑 겹쳐요? 여기는 레루랑 겹치죠. 레루. 자, 하나 더 합니다. 이번엔 1그룹 가볼게요. 1그룹. 쓰까 어떤 의미ですか? 어떤 의미죠? 사용하다. 자, 그럼 사용하다가 수동으로 바뀌어서 자, 끝에 우로 끝나는 건 나이 형태로 바꾸면 독특하게 쓰까 와나이로 바뀌죠. 그리고 플러스 뒤에 뭘 붙인다? 그렇죠. 레루를 붙이죠. 쓰까 와레루가 수동태의 모양이 되며 얘는 문맥에 따라서 사용 당하다도 되고 또 사용되다도 되고 또 사용하시다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배울 게 사역이거든요. 사역. 그리고 배울 게 수동과 사역이 합쳐진 걸 배울 건데 자, 잘 보세요. 얘도 나이형, 얘도 나이형, 얘도 나이형이에요. 공통점 보이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회화할 때 수동태로 바꾸거나 사역으로 바꾸거나 사역수동으로 회화를 하시고 싶을 때 일단 나이형으로 바꾸고 보세요. 아시겠죠? 별표. 무조건 수동, 사역, 사역수동은 앞에 나이형이에요. 이러니까 맨 처음에 기초에서 마스형과 나이형 바꾸는 걸 그렇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사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사역 말 그대로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것. 아까 운전을 하다로 예를 들었었죠. 운전을 할 수 있다가 가는 운전이 되다 혹은 운전하시다가 수동 그 다음 운전을 시키다가 사역이 되겠습니다. 운전을 시키다. 시키다는 1그룹의 경우 역시 나이 형태로 바꾸고 이번엔 세로 바뀌어요. 세. 얘는 레루였죠. 얘는 세루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쯔까우 사용했잖아요. 자, 이 쯔까우를 가지고 나이 형태로 바꾸고 뒤에 레루가 아니라 세루로 바꾸면 사역이 되겠네요. 쯔까와 세루가 사역 모양이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응? 사용시키다. 좋아요. 혹은 사용하게 하다. 그렇죠. 이게 사역이죠. 자, 이번엔 2그룹 갑니다. 사역의 2그룹. 역시나 루를 빼고 뭘 붙인다? 사세루입니다. 사세루. 타베르로 한번 해볼게요. 타베르. 먹게 하다. 타베 사세루. 그렇죠. 자, 이번엔 칸가이루 생각하다. 생각하게 하다. 생각시키다. 어떻게 바꾼다? 칸가에 사세루. 이 됐네. 좋아요. 자, 이번엔 스타에르 전달하다. 전달시키다. 스타에 그렇죠. 사세루. 스타에 사세루. 좋아요. 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한국어로 말할 테니까 일본어로 문장을 바꿔보세요. 요무 갑니다. 요무. 읽게 하다. 어떻게 바꿔요? 읽게 하다. 읽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읽게 하다. 그렇죠. 요마. 나이용으로 무조건 바꾸세요. 사역이니까. 요마세르. 그렇죠. 요마세르. 좋아요. 자, 글을 쓰다 보죠. 글을 쓰다. 카쿠. 그렇죠. 자, 그럼 글을 쓰게 하다.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카카나이. 나이 형태로 바꾸고 카카세르. 좋아요. 카카세르. 좋아요. 카우 해봅시다. 구매하다. 자, 구매시키다. 사역이 되겠죠. 당연히 시키다니까. 바꿔볼까요? 이? 여러분. 전부 다 사역수동은 전부 다 나형이에요. 나형. 회화할 때 나형으로 바꾸고 보세요. 카와나이죠. 그렇죠. 카와나이. 우가 카와나이로 바뀌잖아요. 나이 형태. 자, 여기 나이 형태에 뭘 넣는다? 세루를 넣으면 1그룹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카와 세루가 구매시키다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토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사진을 찍게 하다, 시키다 바꿔볼까요? 찍게 하다. 그렇죠. 토르 1그룹이니까 토라나이.
여기에 세루 붙여서 토라세르. 그렇죠. 오카상이 토라세 때 엄마에게 찍게끔 해줘. 엄마가 찍게 해줘.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나이 형태 나와야 돼요. 자, 이번엔 3그룹 스르의 사역 형태. 여기 사가 겹쳐요. 똑같이 사예요. 그런데 이번엔 세르가 들어갑니다. 사세르, 사세르. 그리고 오게 하다. 크루의 활용은 똑같이 코가 오고 라레르가 아니라 사세르입니다. 코사세르. 해석은 오게 하다. 자, 그럼 우리 활용 다시 가볼게요. 우리 아까 운전하다 뭐였다? 운전하다. 운転する. 자, 그럼 운전할 수 있다 뭐였다? 운転できる. 운전하시다는 뭐다? 운転される. 그 다음 운전시키다는 운転させる. 감이 오시죠? 이따가 찍으세요. 이따가. 여기까지 다 하고 한 번에 찍으세요. 이건 뭐 제가 만든 표라서 교재는 없어서 교재는 없어요. 찾아봐도 안 나와. 자, 3그룹의 스를 코사세르.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오게 하다. 그렇죠. 오게 하다. 자, 이제 대망의 모든 분들이 이제 펜을 던지게 되는 파트. 사역 수동입니다. 사역 수동.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사역 수동은 의미상 정말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한정된 명사, 한정된 동사만 쓰여요. 정말 몇 개 안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마지못해 억지로 하다거든요. 의미가. 당연히 가능 수동 사역보다는 덜 쓰이겠죠. 의미상. 자, 억지로 마지못해. 억텐으로 하는 거예요. 억텐으로. 왜? 누가 시켜서. 자, 마지못해 하는 건 하는 건데 누가 시켜서가 전제예요. 그래서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역수동이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사역, 당하다, 수동. 그래서 억지로 하다요. 기승전 사역수동으로 문장이 끝난다? 자, 그럼 해석은 무엇 하다로 하시면 돼요. 다만 괄호 열고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나상 소우지. 여러분 청소 좋아하세요? 청소? 청소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야. 엄마가 청소하라고, 아빠가 청소하라고 하도 시켜서 마지못해 청소를 하다. 그럴 때 써요. 다시. 나는 운전을 하기 싫은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운전을 하기 싫은데 여기 운전할 사람이 이제 저 친구 말고 나밖에 없어. 그럼 오늘 운전은 돌아갈 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시켰거든요. 억지로 마지못해 애들이 운전하라 시켜서 나는 운전을 했다. 말 그대로 운전을 했다를 운텐시다랑 운텐사세라랬다랑 억텐이 있어야 돼요. 억지 텐션. 그 차이예요.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가장 쉽게 3그룹 스르부터 해볼게요. 누가 나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스르의 경우에는 누가 나에게 시켜서 사역이 먼저 오고요. 사세. 그 다음 그걸 내가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라레르가 붙습니다. 사세 라레르로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그룹에도 사세 라레르 들어가죠. 이 그룹은 루 빼고 사세 라레르 붙이시면 됩니다. 자, 1그룹 세라레르 보이세요? 세라레르? 사가 빠졌네요. 자, 그럼 앞에 사 파트에는 나이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수동과 사역 수동이 전부 다 앞에 1그룹의 경우에는 무슨 형태? 나이 형태로 바꾼다. 감이 오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그룹의 크르.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렇죠. 코가 옵니다. 코. 얘는 라레르, 얘는 사세르, 얘는 코, 사, 세. 왜? 사역이 먼저 와야 되니까. 사세 라레르. 이렇게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운전을 예를 들어보고 청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청소랑 운전은 전부 다 뒤에 스르가 붙죠. 자, 청소를 하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다는 소지오 스르죠. 소지오 스르. 자, 그런데 괄호 열고 앞에 억지로가 붙었어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청소를 하다. 그게 소지오 사세라레르예요. 자, 반대로
반대가 아니지. 또 다른 것. 그 다음에 운전 가볼게요. 운전. 운전시킴 당하다. 즉 억지로 운전하다. 어떻게 바꾼다? 그렇죠. 운転 사세라레르. 운転 사세라레르. 자, 그럼 1그룹의 활용을 가볼게요. 나는 탑승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버스에 타라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탔어요. 노를 활용해볼게요. 노를.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냥 탑승하다예요. 아시겠죠? 근데 괄호 열고 앞에 억지로가 붙는 겁니다. 마지못해. 자, 노루 나이 형태로 일단 바꿔봅시다. 노라나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세라레르를 붙이면 노라 세라레르. 발음해보실게요. 노라 세라레르 세노. 노라 세라레르. 뭐이까이 세노. 노라 세라레르.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글을 쓰다 카쿠 해봅시다. 글을 쓰다가 카쿠이면 억지로 글을 쓰다는 마지못해 쓰는 거니까 사역수동을 사용해야 되겠죠? 바꿔봅시다. 카쿠 다음 그룹 2그룹 1그룹 변형시키면 그렇죠. 카카나이 카로 바꾸시고 세라레르 발음해봅시다. 카카세라레르 세노 카카세라레르 모이까이 세노 카카세라레르. 좋아요. 하나 더 합니다. 읽다 뭐였죠? 읽다. 그렇죠. 요무였죠. 요무. 자, 읽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괄호 열고 억지로가 붙었어요. 어떻게 바꾼다? 요무가 요마세라레따 이렇게 바뀌셔야 되겠죠? 나이 형태 바꾸시고 세라레르. 하지만 여기 과거형이니까 과거형까지. 요마세라레따.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여러분들. 하도 어렵다고 사전에 밑밥을 깔아서 그런가? 외울 게 조금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편법을 알려드리잖아요. 다 나이형으로 바꾸고 보세요. 1그룹만. 수동, 사역, 사역 수동으로 바꿀 때. 어차피 얘는 앞에 사역으로 바꿔야 되니까 똑같아요. 당연히 앞에 모양은 나이형인데. 그쵸? 얼마나인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바꿔봅니다. 활용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똑같이 억지로인데 샀다. 구매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세요? 쇼핑?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뭘 사러 갔어요. 그런데 난 돈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옆에서 부추겨서 억지로 루이비통을 산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카와 그렇죠. 카와 나이니까 카우가 카와 나이로 바뀌어서 플러스 세라랬다.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자, 사용하다로 이번엔 바꿔봅시다. 사용했다. 자, 하지만 억지로 바꿔볼까요? 억지로 사용했다. 얘도 카우, 얘는 츠까 우, 둘 다 우로 끝났네요. 그럼 얘도 츠까 와세라레따가 되겠죠? 일부러 우로 끝나는 거 맞춰서 해본 거예요. 모름지기 나이 형태는 1그룹은 독특하잖아요. 와로 끝나잖아요. 츠까 와 나이. 독특한 변형 상태가 있는 게 이제 나이 형태다 보니까 1그룹의 경우 혼자 진짜 잘 놀지 않아요? 자, 세라레르가 회화체로 바뀌면 사레르로 바뀌어요. 사레르. 교재 이건 나와요. 나중에 밑에 칠 겁니다. 사레르로 바뀌어요. 에? 이게 어떻게 사레르로 바뀌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츠카 와세라레로 우리가 바꿔봤던 거 해봅시다. 원래라면 츠카 와세라레루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와까지 그대로 냅두고 뒤에 있는 세라레르를 사레르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발음해보면 츠카 와사레르. 이게 더 익숙하시죠? 어디서 들어봤죠, 얘를? 그래, 세라레르는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사레르로 1그룹에 한해서만 사용합니다.
2그룹, 3그룹은 안 써요. 1그룹에 한해서만 회화체가 존재하고 그게 뒤에 세라레루 파트에 빼고 사레루를 넣으시면 돼요. 우리 아까 츠카우도 했었죠. 츠카우. 그다음 카우도 했었죠. 자, 사용하다. 츠카와세라레루였죠. 츠카와세라레루. 제가 우로 끝나는 게 독특하니까 이 세 가지 동사를 한 거거든요. 츠카와세라레루. 자, 그럼 똑같이 츠카와세라레루에서 세라레루 파트를 사레루를 넣어서 츠카우를 사용하면 츠카와 사레루가 되겠죠? 츠카와 사레루. 해석 어떻게 한다? 그쵸, 사용하다인데 억지로 사용하다입니다. 자, 그럼 억지로 사다, 구매하다는요. 츠카우가 아니죠. 카우죠, 카우. 너무 자연스럽다. 카와세라레루가 원형이라고 그랬죠? 회화체로 바꾸면 카와사레루가 되겠습니다. 카와사레루. 자, 그런데 얘 1그룹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1그룹에서 끝에 스로 끝나는 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스를 한번 가볼게요. 하나스 끝에 스로 끝나죠, 여러분. 근데 몇 그룹이에요? 1그룹이죠. 말하다, 말씀 화자에 뒤에 스를 붙여서 하나스. 이야기하다죠, 이야기하다. 1그룹의 하나스를 끝에 스로 끝났으니 얘도 회화체로 바꾸면 억지로 이야기하다가 되겠지? 하고 바꾸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를 아단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가 되죠. 사시스세소. 그럼 하나사 세라레루가 맞는 문법이죠. 이게 맞아요. 하나사 세라레루. 자, 그런데 얘를 회화체로 바꾸게 되면 수동태랑 모양이 똑같이 돼요. 잘 보세요. 하나사 세라레루에서 세라레루를 빼고 레루를 붙이면 하나사레루가 되죠. 좀 잘 보세요. 하나사레루는 얘 아니에요, 얘? 레루 붙잖아요. 하나스로 끝나는 얘를 나이 형태로 바꾸면 하나사나이고 뒤에 레루 붙이면 하나사레루죠. 수동태랑 모양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끝에 스로 끝나는 것들은. 그래서 사역수동에서 회화체의 경우에는 1그룹만 반드시 사용할 수 있고 1그룹만 회화체가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 끝에 스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 사용할 수가 없다. 무엇을? 회화체를. 예문에 들어서 하나스를 외우시면 돼요. 한마디로 하나사레루는 수동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끝에 스로 끝나는 거. 여러분, 카스가 뭐예요? 카스. 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건 빌리다, 카리르. 카스는 카스 뭐예요, 여러분? 카스. 빌려주다잖아요. 빌려주다. 빌려주다. 자, 빌려주다 바꿔볼게요. 의미는 빌려주다 동일합니다. 다만 괄호 열고 억지로. 선생님이 나는 빌려주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쟤 좀 빌려줘 해가지고 나는 저한테 펜을 빌려줬어. 이럴 때 쓰겠죠. 근데 얘 스로 끝났어요. 1그룹이죠. 그럼 요거 사용해야 되죠. 요거. 바꿔볼까요? 바뀌면 사나이. 그렇죠. 나이 형태로 바꾸시고 뒤에 세라리를 붙이면 네? 아까 전에 하나스도 하나사세라레루였잖아요. 다시 써드릴게요. 하나스가 하나사나이로 바뀌고 세라레루였죠. 하나사세라레루. 카스도 마찬가지로 어색해도 맞아요. 카사 세라레루.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끝에 스로 끝나기 때문에 얘는 사레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1그룹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고 사레루 넣으면은 이건 수동돼요. 수동. 카사 레루지, 그치? 카사레루. 수동돼요. 카스의 나이 형태 바꾸면 카사나이, 레루 붙이면 카사레루잖아요. 빌려주게 되다가 된단 말이죠. 빌려주시다도 되고 수동입니다. 이거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 오늘 배운 것보다 가능 형태, 수동태, 사역, 수동까지. 의미는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 당하다, 혹은 하게 되다, 혹은 존경하시다. 그 다음 사역은
시키다. 사역수동은 그냥 하다인데 괄호 열고 억지로 시켜서 하다예요. 자, 접속 형태 정리합니다. 가능의 경우 1그룹의 경우 에단으로 바꾸고 루. 2그룹의 경우 당연히 루 빼고 라레르. 자, 2그룹은 무엇과 같다? 수동태와 모양이 동일하다. 문맥에 따라서 얘가 가능으로 해석이 되는지 수동으로 해석이 되는지 잘 유추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3그룹의 크루도 코라레르 모양이 똑같고 얘도 올 수 있다. 오게 되다 혹은 오시다. 문맥에 맞춰서 해석 잘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3그룹의 수동은 그냥 사레르. 스르가 사레르로 바뀝니다. 그 다음 사역 역시 나이 형태로 바꾸시고 1그룹은 세르를 바꿔줘요. 얘는 레루였죠? 얘는 세르. 그 다음 2그룹은 루 빼고 라레루가 아니라 사세르예요. 사세르. 그리고 3그룹은 사레루가 아니라 똑같이 사세르. 얘는 앞에 루 빼시면 됩니다. 2그룹은 발음이 같아도 얘는 그냥 단순 스르고 얘는 2그룹이에요. 그 다음 3그룹 오게 하다. 코사세르. 얘는 코라레루였죠. 얘는 코사세르. 이제 사역의 모양이 새가 들어가는 게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자, 마지막으로 똑같이 X 동사 하다인데 억지로 뭐뭐 하다. 세라레르를 붙이기 전에 앞에 무조건 나이로 바꾸세요. 아시겠죠? 나이 탑재돼야 돼요. 요 세 가지는. 자, 1그룹은 나이형 바꾸고 세라레르. 다만 끝에 스가 오는 거 빼고는 나머지 회화체로 사레르로 바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청의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독해 해석하실 수 있고.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데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그룹 루를 빼고 그냥 사세라레르 사역으로 그냥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거기에 라레르만 붙이면 사역수동이니까. 해석은 당연히 하다. 억지로 하다. 자, 마지막 스르, 3그룹 스르는 사세 라레르. 얘도 역시 코가 붙어서 코 사세 라레르. 이유는 얘가 코 사세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코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이 그대로 붙으니까. 자, 필기합니다.